살만한 세상 목요일에는 이주에 주목할 사건 사고를 프로파일러의 눈으로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베프의 사건 수첩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도 드립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쉬셨어요. 예. 네, 2주 만에 뵈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범죄들이 좀 줄어야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안 좋지만 모든 국민을 위해서는 범죄가 줄고 안전한 세상이 돼야지 더 좋죠. 네. 그제가 말이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한기는 좀 아직 남아 있죠. 완연한 봄이 되려면 춘분이 지나야 한다고들 얘기하는데 3월 20일이죠 올해. 춘분 지나야 돼. 그래도 이제 초봄 아닙니까?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나 시기 이런 게 통계적으로 있습니까? 예, 미국의 여러 그 범죄학자들이 이런 어떤 환경 요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성범죄가 가장 많을 때가 언제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여름으로 생각하시죠. 뭐 네. 근데 이제 노출도 심하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실제적으로 숫자상으로는 봄이 제일 5월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아, 성범죄가.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 무엇인가가 많은 사회적 관계가 있는 때에 성범죄가 많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 조건과 우리가 상식과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사건 이야기에 앞서서 넌센스 퀴즈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절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왼쪽으로 절하는 것. 두 글자입니다. 넌센스 퀴즈고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얘기해 주실 사건이 부산 몽키 스패너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 부산 지역에서 또 이런 사건이 났네요. 사건이 발생한 건 1년 전입니다. 이게 알려지게 된 거는 이 피해자분의 언니분이 뭐 커뮤니티에 올려갖고 이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옛날에는 뭐 이걸 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히 요즘 같은 이별 범죄 혹은 교제 폭력 후에 이별 범죄 뭐 이런 형태로 좀 개념을 좀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그 여자친구의 직장까지 쫓아가서 그 몽키 스패너라고 하는 공구하고 그 흉기로 아주 잔인하게 공격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게 1심, 2심까지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흉기를 두 개를 들고 간 거죠. 예. 그러니까 몽키 스패너하고 또 이제 찌르는 흉기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게 예. 공격을 했던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경찰관 그리고 판사의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그 내용 때문에 더더욱 공분을 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지난해 3월 2일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1심을 거쳐서 2심 판결이 최근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심 판결 후에 그 피해자의 언니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예. 많은 사람이 공분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판결이 이제 만족할 수가 없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죠. 판결 자체도 20년을 검찰에서 구형을 했는데 선고는 15년이 났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판결문의 내용 자체가 네. 너무 조금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더더욱 문제가 네. 됐던 거죠. 그럼 판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사건 개요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몽키 스패너와 시칼이었다. 예. 몽키 스패너로 이제 그 두부 머리를 가격을 했는데 7cm나 찢어진 굉장히 심각한 형태였고요. 몽키 스패너가 굉장히 큰 쇠몽둥이나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흉기 칼로 가슴 복부를 여러 차례 찔렀는데 네. 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은 뭐 살기 어려웠다고 하는 게 담당 의사의 소견이었고요. 네. 심장 근처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살아난 게 기적이고, 실제로 이제 YTN 방송에서 그 CCTV를 공개했습니다. 네. 공개했는데 조금만
그 회사 동료들이 늦게 이제 이 가해자를 제압 못했어도 돌아가셨죠. 3명이나 가해자가 근무 도중에 그냥 쫓아가서 한 거 아닙니까? 근무 도중에 2층에 있는 그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서 네. 1층에서 공격을 했는데 예. 남자 셋이 뜯어말렸는데도 예. 가해자가 막 버둥거리고 막 저항하는 바람에 예. 어휴 그거 보면은 실제로 이분이 산 게 참 요행입니다. 진짜. 네. 네, 지금 춘천에는 눈비가 온다고 하고요.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청주, 경북 포항, 대구에도 비가 온다고 하고요. 안전운전하시고 여유 있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한다고 말씀해 주신 문자들 많이 와 계십니다. 김미숙님, 한태현님, 꽃마리님, 은초롱님. 네, 오늘 선곡 좋아요. 멋진 음악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오늘 날씨가 꿀꿀해서 약간 재즈한 노래로 골랐습니다. 7176님은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반갑습니다 해주시면서요. 저의 딸이 19살인데 가끔 데이트 폭력 성인 돼서 겪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남자친구도 네가 싫다는 건 대화로 얘기하고 싫은 건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어렵습니다. 하네요. 네, 걱정 많으시겠죠. 네, 딸 맞습니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네. 자, 그럼 정말 살아난 게 기적인데요. 피도 엄청 많이 흘렸다면서요. 예. 피해자가. 인간의 몸에 하는 피가 성인이 4리터입니다. 살이. 근데 반이 2리터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 기적이죠 사실은. 예. 아주 위급했죠. 예. 그리고 너무 대범하고 잔혹한 범행이었어요. 예. CCTV를 보면 말이죠. CCTV 상으로 보면은 완전히 뭐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막 휘두르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어떤 가해자의 대범하고 잔혹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경찰관이나 아니면 중간에 개입해야 되는 사람이 개입을 안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대범성이 높아진 것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경찰이 그거를 이제 말린다고 말렸는데 오히려 경찰을 속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나 저 피해자한테 가지 않겠다. 내가 딴 여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딴 여자 지금 만나러 간다.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하니까 경찰관이 그걸 믿고 피해자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거 뭐 저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 그 자기 다른 여자 있고 저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했는데 그때 바로 와서 이렇게 범행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아주 지능적이죠. 지능적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 피해자가 이제 그 이미 신고를 한 상태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난 위험한 존재다. 예, 예. 항상 그래서 보호를 요청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 뭐 딴 여자 찾아간다 그래도 같은 공간 거기를 간다는데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담당 경찰관의 전문성도 문제가 있고 판단력도 문제가 있고 예, 프로토콜 자체를 지키지 않은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존재했던 겁니다. 실제로 법상에는 분명히 이걸 확인하고 그걸 하고 이제 보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 때문에 사실 그 경찰이 욕을 먹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아마추어도 아니고 말이죠. 일반인도 아니고 경찰이. 예. 근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냥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헤어지자고 한 과정 속에서 보통 이런 형태의 범죄자들은 의존형 장애가 제일 많습니다. 의존형 장애. 예. 너 아니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너 아니면 내가 뭐 죽을 거야. 막 그럽니다. 네. 이럴 경우 보통 이제 그 가해자의 뭐 부모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정확히 판단해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피해자 쪽 네. 한테 야 네가 한 번만 만나줘라. 네.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얘 좀 착한 애가 될 거야. 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쟤 원래 그런 애 아니야. 그런 애 아니야. 괜찮은 애야. 네, 착한 괜찮은 애야. 절대 뭐 흉한 행동 하는 애 아니야. 네. 지금 이 가해자의 모친이나 가족들도 대부분 그런 식의 아니한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게 결국은 이 사람을 이게 좀 키운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 처음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만은 이 그 가해자의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게 과보호하면서 근데 그래도 된다. 범죄자의 부모가 네. 자기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애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알기 힘들겠죠.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런 의심이 들더라도 그걸 믿기가 싫겠죠. 그러면 중간에 어떤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객관화를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맞습니까? 제가 제 아들이나 자식을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라고 주변에 좀 물어보고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물론 부모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이 피의자가 네. 이 남자가 스토킹을 자꾸 하니까 네. 견디다 못해서 이별을 통보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범행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이 상당 기간이 걸린 건데 걸린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가해자의 부모한테 호소를 많이 했고 많이 했죠. 경찰한테도 지속적으로 호소를 네. 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모는 걔 그런 애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계속 피해자는 아닙니다. 제가 얘 이런 이제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몇 번 반복되는 것 같다고 하면은 가해자의 부모도 분명히 이걸 객관화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경찰관한테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찰한테도 호소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지경이 될 때까지 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네요. 예, 그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죠. 근데 경찰은 그러면 안 되죠. 객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조치가 사전에 취해졌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건가요? 아니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사전 신고가 기본적인 충분히 프로토콜 돼 있으면. 사전 신고가 되면은 이제 일종의 잠정 조치라든가 응급 조치 같은 것이 법에 인정돼 있습니다. 30일이라든가 60일 같은 형태의 격리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의 그 전자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또 관리 같은 것들이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런 어떤 이걸 담당하는 경찰들이 보통의 제 나이 또래나 40대 정도의 경찰들, 남자 경찰은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보통의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그렇게 높게 안 봅니다. 평가가. 그러니까 남자니까 네.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이 이해해. 이런 형태의 경우가 이런 아니함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1심과 2심에서 15년형을 선고한 거죠. 예. 그래서 2심이 2월 17일에 예. 부산 고법에서 이루어졌는데 예. 솜방망이 처벌이다. 15년형이. 예. 왜 그런 평가가 나오나요? 왜냐하면 살인 미수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인 미수라고 하는 것은 네. 살인을 어떤 범행을 하려다가 자기 스스로 멈추거나 그래야지 미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예. 자기가 멈춘 게 아니라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면은 살인 미수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를 나눠야죠. 네. 그러니까 같은 살인 미수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멈추는 경우, 멈추거나, 자의적으로, 이런 자발적으로 멈춘 경우하고 예. 끝까지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인 거하고는 구별해야 된다. 그 형량에서 구분을 해야 되고 분명히 이건 해야 돼. 이거는 CCTV에 나와 있듯이 3명의 남자가 말릴 정도인데도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살인 미수? 물론 법리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이것이 형량의 감이가 분명히 반영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로 형량을 줄여주면 안 된다. 그렇죠. 분명히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이 살인 미수가 맞죠. 네. 그런데 양태를 봐서는 이거는 진짜 죽이려고 한 건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판사가 간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살인 의사를 거둔 것처럼 예. 판결 내린 게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가해자의 부모라든가 아니면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하고 인정하고 네. 뭐 반성하고 뭐 나중에 잘 타이르겠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판사가 그대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반대로 피해자 쪽의 엄벌 탄원은 단 하나도 보지 않았. 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예. 그게 그 균형이 맞았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피해자 쪽에 있는 분들이 분통을 터치하는 겁니다. 네. 가해자 쪽의 탄원서는 다 받아주면서 네. 왜 피해자 쪽의 엄벌 탄원은 안 받아줬느냐 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그 가해자 쪽 탄원 중에서 일부는
사실은 거짓말이 있었다. 왜냐하면 같이 뭐 놀이공상 간 거 이건 그런 적 없었다라고 네. 얘기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또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 말이죠. 피의자가 반성하고 앞으로 숨어 살겠다. 예. 이런 거 다 믿어주고 말이죠. 예. 그런 걸 높이 평가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15년 뭐 뒤에 반성문 뭐 재판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성문 예. 쓰죠. 15년 뒤에 일을 왜 지금 판사가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15년을 형을 선고를 했다 하면 15년 뒤에 걔는 안 그럴 거야. 뭐 어떻게 믿습니까? 예.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범행만 가지고 예. 엄격한 판단을 해줘야죠. 해줘야죠. 근데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조치를 할 거야라고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아니 그 가족 입장에서는 말이죠. 예. 화가 나겠어요. 그럼요. 예. 그 판결문을 보면 말이죠. 예. 피의자가 반성하고 숨어 살겠다고 한 말을 믿어보겠다. 예. 그 약속을 믿어보겠다.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형을 마친 다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때 가서 15년 뒤에. 본인은 이미 퇴임한 다음인데요. 예. 그런데 또 그 가해자 피의자가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다고. 상고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지금 한 목숨이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왔는데 그리고 했는데 그리고 피해자 쪽에 엄벌 탄원도 많이 했는데 가해자 쪽에 감경 탄원을 받아주면서 이게 법의 형평에 맞느냐라는 네. 것이 그걸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피해자의 언니가 올린 글을 보니까 15년형이면 가해자가 죄값을 치르고 나와도 50살밖에 안 된다.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그렇죠. 50살에 나와서 충분히 보복이 가능하다. 여자를 다시 찾아와서. 근데 이제 그런 걸 지적했어요. 현실상으로는 15년을 다 안 삽니다. 그 15년도 다 안 살죠. 왜냐하면은 뭐 3분의 2만 하면은 가석방을 많이 해줍니다. 10년 정도. 예. 아동 성범죄나 이제 이런 중한 아동 성범죄가 아닌 이상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45이면 나오네요. 대충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에휴. 그러니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그 피해자분도 네. 12년 저 사람 12년 뒤에 나와서 날 죽이겠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문제가 또 크게 됐던 거고 예. 사회적 공분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뭐 일본도 비슷하겠지만 말이죠. 이런 그 악랄한 범죄에 대한 형량이 센데 예. 한국은 유독 이렇게 형을 가볍게 때리나요? 상대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 왜냐하면 유무죄 판결과 네. 형량 판결을 우리는 한 사람이 해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네. 물론 이제 합의부라고 하지만 이제 하나 하는 거죠. 재판장이 하는 거죠. 네. 미국은 근데 유무죄의 판단과 형량 판단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분리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런 정도의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유무죄의 판단은 사건 전체 상황에 대한 판단이고 네. 형량 판단은 이 사람의 성향과 미래에 대한 판단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한 사람이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지금 성향과 미래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형량 판단을 해내는 게 맞다. 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등과 관련해서 궁금점, 사연, 어려움 이런 부분들 문자 주시면 공유도 해드리고 선물도 한 분 더 선정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벌써 퀴즈에 답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퀴즈는 아시죠? 왼쪽으로 절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7176님. 자, 처음으로 머리 굴려서 문자 보내봅니다. 무서워요. 몽키 스캐너 사건.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졌다면 인정하고 헤어져야지 왜 상해를 일으키나요? 해주셨고요. 3027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듣겠습니다. 5살 손녀를 봐주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무섭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안전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요. 1356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정답 보내주셨네요.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2853님, 네, 정답 보내주셨네요.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이것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6265님,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네요. 네. 9171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 하지 말고 열심히 삽시다. 네, 이것. 네, 정답을 지칭하는 거죠. 네, 정답 보내주셨네요. 추첨을 해야 되는데. 네. 0713님, 출장에서 복귀 중입니다. 늘 조심조심 안전 안테나 세워야 되겠습니다. 멋진 오후 되세요 해주셨고요. 6763님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모두들 공공하지 마시고 조금만 힘내시면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하면서 공공에다가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양양 소예 아빠님, 경기도 광주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출석 체크합니다. 광주는 흐리지만 포근하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0912님, 전 남친이 그랬습니다. 왜 나를 범죄인 취급하냐고요. 어떻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고 입증이 되냐고요. 여러 가지 금전부터 성관계 등 강요를 했지만 저는 막막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남친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입니다. 법을 어기는 겁니다. 당연히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강요하거나 뭐 돈 이런 거 다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처벌. 근데 그걸 아니라고 계속 이 여자친구나 이런 교제하는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피해자들이 잘 신고를 못하고 네.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도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각 여러 가지 이런 걸 상담해 주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움을 받으셔 갖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 남친의 말이 맞는다고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불안하면은 전화 문의 같은 거보다 그 경찰 같은데 직접 찾아가는 게 좋다고. 예. 왜냐하면 경찰서의 민원실에 가면 요즘 같은 뭐 옛날에는 그게 없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경찰서마다 피해자 담당하는 경찰관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직접 주로 여성 경찰관인데요. 네. 그럼 직접적인 얘기를 통해서 네. 도움받을 수 있는 뭐 여러 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하면은 아무래도 저기 감도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예. 직접 찾아가서 하고. 예. 그럼 제가 알기에 경찰청에 등록돼 있는 많은 그 피해자를 도와주는 그 단체들이 등록돼 있잖아요. 있죠. 예. 거기서 일하는 분들 보면 진짜 성심성의껏 그 범죄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그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와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벗어난다는 생각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폭력은. 네. 0811님, 딸이 일본에서 유학 중이고 일본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먼 곳에 있다 보니 더 불안해지네요. 일본은 데이트 폭력의 빈도는 어떻고 처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감도로 하는 거는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조금 앞서 있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근에 급격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 따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메일이나 이런 걸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7759님, 요즘 잃어버린 저를 찾아야겠어요. 살만한 세상 상상하니 힘이 납니다. 네, 살만한 세상으로 우리 갑시다. 9771님, 검사의 구형량은 인색하기만 한가요? 덤으로 30% 50% 더 주면 안 되나요? 해주셨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세게 쳐도 판사가 적게 판결을 내리면 곤란해지는 거죠. 우리는 형법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중주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면 2개, 3개의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높은 거에 2분의 1을
하는 사법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각각을 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데 300년 징역 300년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징역 270년 뭐 막 이렇게 나오죠. 어떤 경우는 뭐 500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의 행위를 다 더한 겁니다. 네. 우리는 그 어떤 여러 개의 범죄가 있어 있으면 가장 최고에서 50%를 가져가는 형태니까 네. 진짜 연쇄강간 같은 경우도 예.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연쇄강간이면 진짜 뭐 종신형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실제로는 뭐 15년 뭐 네. 10년 그 중에 센 거 하나만 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검사의 구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조금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법 인식 수준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지나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 시스템이 후진국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선진국일수록 양형이 세네요. 미국 같은 데는 이런 형태의 뭐 성범죄 같은 경우 아동 성범죄는 그건 무조건 종신형입니다. 그건 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해자라든가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선진국 후진국을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도 무엇인가가 좀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부에서 부산 몽키 스패너 사건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요. 지금 15년형을 받았어요. 가해자가. 그런데 이분 15년을 다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한 50살. 그런데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죠. 예, 예, 그럼 한 가석방. 45 예. 뭐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건데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보복 범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최근 뭐 재작년 작년부터 왜 이렇게 보복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제가 아는 경찰 뭐 전문가들 내에서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 범죄라고 하면 형을 살고 나온 가해자가 다시 가해를 가하는 거죠. 그 자신의 그 신상을 쉽게 찾아갖고 네. 흥신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예. 찾아서 편지를 보낸다든가 네. 아니면 그냥 뜬금없이 나타난다든가 네. 공포를 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든가 예. 그러다가 또 이제 공격을 한다 이런 형태가 왜 이렇게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진짜 무섭겠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거 어디 살겠습니까 그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처벌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나 갖고 얼굴만 비치는데 이게 뭐냐 이런 형태가 돼버리니까요. 뭐 새롭게 무슨 스토킹 신고를 하고 뭐 이러면서 뭐 새롭게 신고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거네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피해자 보호를 좀 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글쎄요 이게 참 애매한 거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바꿀 수 있게 이런 형태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는 법률이 최근에 좀 용이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어떤 이 가해자로부터 보복 범죄자로부터 신원을 좀 감출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네. 약간은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3년 전인가요? 2021년 말에 스토킹에 대응해서 경찰이 좀 더 이거를 강화하겠다 대응을 해서 3단계로 분류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했다고요? 예. 주의, 심각, 위험. 뭐 제가 지금 했는데 이 세 단계를 주의, 심각, 위험. 예. 아마 맞을 겁니다. 주의, 위기, 심각. 네, 위기, 심각.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왜 제가 이걸 헷갈리냐면은 현장에서는 딱히 그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3단계를 예. 누군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판단의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현장 경찰관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내리거나 올리는거나. 예. 그러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같이 조사받던 그 사이에서 이 가해자를 먼저 풀어줬는데 예.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피해자 공격해서 경찰서에 나오는 피해자를 그냥 바로 공격해 그 버리는. 김포에서 예. 벌였던 사건이죠. 그 사건도 지표상으로는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 지표상의 것을 사실 조금 해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은 형태가 돼버려요. 약하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이걸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현장에서 그걸 제어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 피해자를 같이 경찰서에 불러가지고 그다음에 가해자 먼저 돌아가 보시오. 네. 참. 그래서 그 한창 그것에 대한 비난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 3단계가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정확히 엄격하게 현장 경찰관이나 실행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이걸 못하게. 그럼 이건 지표상으로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조치를 다 할 수 있게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의미가 있죠. 네. 자, 김미숙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궁금합니다. 데이트 폭력 중에도 그 성범죄 같은 경우 가석방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석방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예전에는 범죄의 종이와 상관없이 형량에 따라서는 무조건 다 가석방이 되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바뀐 법에 의하면 가석방의 아동 성범죄라든가 중요한 중대 성범죄 범죄 같은 경우 가석방을 제한하는 형태의 요소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제한하는 거지 전적으로 이 가석방의 부분은 가석방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도소의 가석방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뭐라고 하기가 이건 사실 그건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김민숙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부분 같습니다. 예.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판결 자체가 가석방 없는 뭐 40년, 30년 판결 자체가 가석방이 없어야 된다는 규정을 아예 형법에 단서를 있는 달아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내리는 있더라고요. 거죠. 예, 예. 근데 한국은 그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이나 여러 주요 정당에서 그걸 뭐 공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또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교정 요소를 차단하는 거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이 스토킹 범죄자들 굉장히 집요하잖아요. 예. 반복성도 강하고 이거 정신적인 문제로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의존적 인격 장애가 수반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즉 이런 거죠. 내가 저 여자 아니면 저 상대 아니면은 뭐 이 대단히 큰 낮은 자존감 상태를 경험한다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 네. 이런 형태가 일정 정도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자 혹은 교제 폭력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네. 일정 시간 정도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예. 최소한 2-3달 이상의 치료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우리의 사법 체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권고 사항이라면서요. 예, 권고죠, 권고. 강제가 아니고. 예. 권고를 하고 그걸 했을 경우는 이제 어떤 뭐 다른 거에 감안해 준다는 정도이지. 그러니까 부모나 아니면 보호자한테 이것을 이렇게 해야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거부하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판단해서 네. 가해자들은 안 합니다. 네. 자, 오늘 넌센스 퀴즈 드렸는데요. 왼쪽으로 절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답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반포대교 조금 못 간 곳이고요. 현재 이 사고 여파 때문에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쪽 하남 쪽으로는 정체가 많이 풀리면서 현재는 시설물 작업하고 있는 여의도 부근만 정체고요. 강 건너편 강변북로 역시 많이 좋아지면서 현재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반대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만 서행되고 있습니다. 또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도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짧은 구간만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아직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상일까지 4km 구간의 정체가 남아있고요. 반대쪽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서하남 부근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교통정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말이죠. 이런 스토킹의 대상이나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방법.
뭐 안전 이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을 사귀거나 관계를 맺을 때 이제 뭐 연인 관계나 이런 거 할 때 그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감정이 급변한다든가 아니면 그 굉장히 어떤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돈으로 보상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감정으로 상처받은 걸 감정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돈이라든가 다른 수단을 예. 이런 경우는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럴 경우는 애저녁의 초기에 이제 그 확대되기 전에 이 관계를 종료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네. 조금 지나서 중증 단계에 들어갔을 때 보통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헤어져야 돼요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아버지나 삼촌이나 뭐 오빠를 대동해 갖고 뭐 네. 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어떤 경우는 그냥 잠수 이별을 한다 이렇게 예. 하는 분인데 잠수 이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어떻게든 찾아가서 네. 그 이제 어떤 위해를 가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 동반해 갖고 예. 이렇게 이별하는 경우도 권고해 드릴 만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일정 정도 나를 피하는구나라는 이걸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으로 눈을 보면서 나는 너와 관계를 끝낼 거야라는 걸 확실히 인지 줘야 되는데 네. 그것도 둘만 있는데 하면은 반드시 위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공장소에서 보호될 수 있는 차례에서 명확히 통보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 욕도 할 수 있고 뭐 폭력이 닿을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피할 수 있거나 이런 형태의 과정적인 형태를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런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를 당하는 피해 여성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먼저 겁을 많이 먹고 있고 맞죠. 예. 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상대방 가해자가 될 만한 이 사람들한테 아주 쉬운 먹잇감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더라도 강한 표정으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고 예. 분명히 그럴 때 큰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뭐 주변 사람한테 막 뭘 다 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굴하지면 안 되십니다. 오히려 큰 소리 내면 내가 더 큰 소리 내고 맞습니다. 당당하게 하고 예. 딱 치고 나가야죠. 예. 그래야지 되는 거지. 피한다 아니면 뭔가 우물쭈물한다는 인상을 주면은 그런 가해자들은 그거를 호기로 삼아 갖고 더 그렇죠. 위험해집니다. 한 번의 고비를 꼭 넘는다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피하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별 방법 좀 강하게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해야 된다. 근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 또 하나는 그 가해자가 위험물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그렇죠. 공간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둘만 있는 데서 이별 통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예, 예. 그리고 주변에 분명히 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런 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별 범죄자들 예. 이게 순간적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한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판사들이 봐줍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경찰들이 봐줍니다. 사실- 경험자로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머릿속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미 계획을 해놓은 거죠. 절대 우발적이고 충동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진짜 지금 뭐 3년 4년 사이에 2만 건이 넘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데 말이죠. 예. 신고 안 된 것까지 합치면 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암수 범죄가 더 많죠.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00건에서 2만 건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넘치면서 그게 폭증했고 네, 암수 범죄 생각하면 뭐 한 3만 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검찰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예. 형사 재판에 어떤 주체로서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해자의 의견이나 이런 게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그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예. 지금 항상 우리나라의 형사 재판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를 했고 또 뭐 도입 일부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일 경우에 그냥 검사가 예. 피의자 예. 가해자만 데리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잖아요. 예. 어. 그렇게 되면은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보고 있는 피고인들에 네. 대한 일정 정도의 그런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피고인을 계속 접하게 되고 예. 피해자는 안 접하게 되잖아요. 피해자는 접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정을 피고인의 사정만 봐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절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좌절입니다. 좌절. 네, 여러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는 8899님. 정답 보내시면서 TBS 임직원 여러분 좌절 금지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8899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야기 들으면서 폭력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고요. 만일 데이트 폭력 당당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성분들. 자,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데 힘들지만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셨던 3469님께도 행운 드리겠습니다. 좋은 문자 당첨되셨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 응원합니다. 네, 오늘 배상훈 교수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철이 부르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들으시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만한 세상 서두원이었습니다.